이것도 제대로 못 차려?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정말 수준 낮은 서비스네. 서울의 고급 한식당에서 울려 퍼진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식당 직원을 향해 끊임없이 퍼붓는 모욕과 조롱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68세 정재현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직원에게 꽂혔습니다. 직원의 왼쪽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고 정재현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유괴되어 사라진 자신의 딸과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 청운각은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재벌가와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했죠. 45세 박은정은 이른 아침부터 테이블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박은정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보다 돋보였습니다. 박은정은 남편의 무역업 사기 피해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딸 지민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 이현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박은정에게 이 식당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박은정은 젊은 시절의 꿈을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은정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은정 씨, 오늘 VIP 룸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신경 써서 서빙해 주세요. 주방장의 말에 박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정은 이미 누가 올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성해그룹의 정재현 회장과 그의 막내 며느리 윤서연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예약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68세의 정재현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고 정재현의 옆에는 윤서연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함께 왔죠. 윤서연의 표정에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오늘 준비해드린 특별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자 정재현 회장은 가벼운 미소로 응답했어요. 하지만 윤서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서연은 박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연의 악의적인 행동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드러났습니다. 이 나이에 서빙이나 하는 한심한 아줌마네요. 윤서연의 첫 마디부터 박은정을 겨냥한 독설이었죠. 박은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서빙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줌마는 식당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네요. 다른 직원으로 바꿔주세요. 박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박은정은 참고 견뎠어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메뉴를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윤서연은 가차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당신이 말하라고 했어요? 주방장 불러와요. 연속적인 모욕에 박은정은 속으로 눈물을 삼켰지만 프로의식으로 버텨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서연의 악의적인 행동은 더욱 심해졌어요. 윤서연은 일부러 반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이것도 제대로 못 차려요. 라며 박은정을 무릎 꿇고 치우게 만들었죠. 더 나아가 윤서연은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정말 수준 낮은 서비스네요. 라며 계속해서 박은정을 모독했어요.
박은정의 인격을 짓밟는 말들이 이어졌지만 박은정은 꾹 참으며 서비스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윤서연이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박은정의 손등에 쏟은 것이죠. 아,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당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윤서연의 말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은정이 뜨거움에 얼굴을 찌푸리며 손등을 확인하는 순간 정재현 회장의 시선이 박은정의 손등에 고정되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재현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정재현 회장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재현은 40년 전 사라진 딸 정혜정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5세였던 딸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뜨거운 주전자에 대인 자국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박은정의 눈매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눈매는 어린 시절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코끝의 작은 점까지도 그대로였어요. 정재현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이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 밤 정재현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전의 아픈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그 끔찍한 날, 그리고 그 이후의 비극적인 상황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40년 전,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5세였던 정혜정은 할머니 김순자와 함께 한강공원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온 동네를 뒤지며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죠.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순자 할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혜정을 찾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당시 정재현 회장은 28세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정혜정이 사라진 지 2년 후 막내 아들 정도훈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사별해야 했죠. 정재현에게 딸 정혜정과 큰아들 정민호,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정도훈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당시 8세였던 정민호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정재현 회장은 아들의 치료와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민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과 딸을 찾지 못하는 절망감, 그리고 큰아들마저 멀리 보내야 하는 상황이 겹쳐 정재현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유괴범들이 어린 정혜정을 납치한 후 몸값을 요구했지만 경찰의 개입으로 연락이 끊어졌고 딸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정재현 회장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딸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정재현 회장은 다음 날 이른 아침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어제 그 식당 여직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보게. 출생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비서실장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박은정의 출생 기록이 6세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버려진 아이로 등록되어 있었고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왼손 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재현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5세 때의 정혜정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아이의 왼손 등에도 똑같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비서실장이 창고에서 찾아온 상자 안에는 정혜정의 장난감과 작은 팔찌가 들어있었죠. 혜정아, 정말 너인 거니?
정재현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윤서연은 시댁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 정도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초조해했습니다. 여보, 시아버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도 그 식당 직원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정도훈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우연히 눈에 띄었나 보지.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윤서연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시댁 재산을 노리는 권력 다툼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했어요. 특히 정재현 회장이 그 식당 직원을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재현 회장은 미국에 있는 큰아들 정민호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어요. 48세가 된 정민호는 40년 전 여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유학을 떠난 후 미국에서 IT 사업으로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다. 정재현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혜정에 대한 얘기인데. 전화 너머로 정민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들아, 나는 혜정을 찾은 것 같다. 정말로. 정재현 회장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화상 자국 출생 기록의 공백,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닮은 외모까지. 정민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 시각 박은정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손등의 화상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해온 이 자국이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꾸어온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불타는 창고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 혜정아, 혜정아. 박은정은 항상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 물어봐도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6세경에 경찰서를 통해서 왔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정재현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40년 전 유괴 사건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특히 범인들이 숨어 있었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자 정재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연은 혼자서 초조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현재 수감 중인 한영희였습니다. 40년 전 유괴 사건의 주범인 한영희와 윤서연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숙모, 큰일 났어. 혹시 그때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윤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영희의 놀란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 아이는 분명히 불 속에서. 그런데 시아버님이 어떤 식당 직원을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변하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윤서연의 말에 한영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과거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정재현 회장의 비서실장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40년 전 유괴 사건의 주범 한영희가 윤서연의 숙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윤서연이 성장하면서 숙모 한영희로부터 40년 전 사건의 모든 진실을 들었고 그 비밀을 이용해 재벌가에 시집왔다는 것입니다. 정재현 회장은 서류를 보며 분노와 충격에 떨었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더욱 기막힌 것은 윤서연이 이 사실을 모두 알면서 정도훈과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감 중인 한영희는 윤서연과의 통화 이후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한영희의 초조함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두려웠죠.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큰일인데. 윤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숙모 한영희로부터 들었던 끔찍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40년 전 유괴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들과 창고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 윤서연은 어려서부터 한영희로부터 내가 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협박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죠. 정재현 회장은 즉시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박은정이 사용했던 물건들에서 DNA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회장님. 한편 윤서연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정재현 회장이 박은정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윤서연은 급히 청운각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은정이라는 직원을 오늘 당장 해고해 주세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은정 씨는 저희 식당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하나인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유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저와 맞지 않는다고 하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윤서연의 어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정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은정 씨.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윤서연 여사님이 해고하라고 밀어붙이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사장의 말에 박은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은정은 자신의 작은 사물함에서 개인 물건들을 꺼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도훈은 아내 윤서연이 요즘 들어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주 전화를 하고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윤서연은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서연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정재현 회장이 진실을 알아낼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윤서연은 한영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어요. 숙모,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그 여자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전화 너머로 한영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와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야? 이미 40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윤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윤서연은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도훈은 윤서연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윤서연이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들이 모두 수상했습니다. 정도훈의 직감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편 박은정은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걸까? 박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은정이 청운각을 떠나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 뒷문 주차장에 고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고 정재현 회장이 그 옆에 서 있었던 것이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은정 씨. 정재현 회장의 목소리에 박은정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회장님, 여기서 왜? 정재현 회장은 박은정을 찬찬히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재현의 눈빛에는 40년간 품어온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그 화상 자국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정재현 회장의 질문에 박은정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기억은 없나요? 꿈이라든지. 박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자주 꾸는 악몽이 하나 있어요. 불타는 창고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요. 할머니 같은 분이 혜정아, 혜정아 하고 부르시는. 그 순간 정재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재현은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박은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5세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 아이의 왼손 등에는 박은정과 똑같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내 딸 정혜정. 박은정은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박은정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혜정아라고 불러주던 다정한 목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 그리고 오빠와 함께 놀던 추억들까지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40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서연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이 주차장에 나타났어요. 조직폭력배들은 박은정을 납치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청운각의 이태석 사장이었어요. 이태석은 정재현 회장의 오래된 친구로 40년 동안 함께 정혜정을 찾아왔던 동지였습니다. 이태석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박은정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어요. 재현아, 윤서연이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태석의 경고는 적절했습니다. 윤서연은 이미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태석은 젊은 시절 군대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경험을 살려 조직폭력배들을 물리쳤어요. 정재현 회장은 딸을 차에 태우고 한강변의 안전한 장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박은정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박은정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재현 회장은 차분하게 40년 전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정말 제가 혜정이라면 누가 저를 납치한 건가요? 그랬단다. 나는 정말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으며 그리워했어. 정재현 회장의 목소리에는 잃어버린 딸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박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윤서연은 박은정이 해고된 후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세요. 절대 정재현 회장과 만나게 해서는 안 돼요. 한편 정도훈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랑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해선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하지만 윤서연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정도훈이 윤서연을 추궁하자 윤서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도훈은 아내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고 경악했죠. 윤서연이 숙모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도훈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야? 윤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정도훈은 충격에 빠진 채로 집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도훈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도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야? 나를 이용한 거였어? 정도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윤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재현 회장에게 기다리고 있던 전화가 걸려왔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99.9% 일치합니다. 박은정 씨는 분명히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재현 회장은 40년간 품어왔던 모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박은정은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평범한 45세 아줌마였는데 갑자기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혜정아. 정재현 회장이 처음으로 딸의 본명을 불렀어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셨네요. 정말 미안해요. 박은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를 드디어 찾게 된 것이죠. 아버지라는 부름에 정재현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40년간 기다려온 그 한마디가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윤서연의 과거 범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40년 전 수사 기록과 한영희의 진술을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정재현 회장 측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였어요. 성해그룹 며느리 40년 전 유괴 사건 연루 의혹 이런 헤드라인이 각종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윤서연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재현 회장은 즉시 미국에 있는 아들 정민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민호야, 확실해졌다. 혜정이를 찾았어.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전화 너머로 정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우리 혜정이? 40년간 여동생을 잃은 슬픔에 잠겨 살아온 정민호에게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공항에는 40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정민호의 모습이 있었어요. 48세가 된 정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박은정과 정민호는 꼭 끌어안았어요. 혜정아, 진짜 혜정이 맞구나.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은정은 자신의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빠. 박은정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호칭에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40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정재현 회장은 돌아가신 어머니 김순자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혜정이를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40년간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려온 정재현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윤서연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유괴방조 혐의와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한영희도 새로운 진술을 통해 윤서연의 역할을 상세히 밝혔어요. 박은정의 남편 이현수와 딸 지민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가족은 가족이야라는 박은정의 말에
점차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은정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4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진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는 박은정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계를 걱정하며 식당에서 일하던 박은정이 갑자기 재벌가의 상속녀가 된 것이죠.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성해그룹 정재현 회장 딸 40년 만에 기적적 발견,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어요. 박은정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박은정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거든요. 딸 지민은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신분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25세 대학원생인 지민에게는 갑작스러운 부와 관심이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지민아, 엄마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박은정은 딸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이현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내가 재벌가의 상속녀라는 사실보다는 박은정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스러운 과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네. 한편 정도훈은 아내 윤서연이 구속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정도훈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정재현 회장과 정민호는 정도훈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도훈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거야. 정재현 회장의 말에 정도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도훈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박은정은 자신의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경영학 강의를 듣고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며 성해그룹의 사업 구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은정의 말에 정재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 그룹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을 거야. 언론은 연일 박은정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박은정의 과거 이야기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박은정은 이런 관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정민호는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40년을 조금씩 메워가려 했습니다. 혜정아, 우리가 함께 놓친 시간들이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내자. 오빠의 말에 박은정은 깊이 공감했어요. 성해그룹 임직원들은 처음에는 박은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박은정의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특히 박은정이 직원들의 복지 개선에 관심을 보이자 많은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박은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교육 기회 제공, 취업 지원, 심리적 상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성해그룹 창립 60주년 행사가 다가왔어요. 이 자리에서 박은정이 공식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습니다. 박은정은 이날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행사 당일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인 대강당에서 정재현 회장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해그룹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40년 만에 찾은 제 딸 정혜정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함께 박은정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박은정은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정입니다. 저는 박은정이라는 이름으로 45년을 살아왔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박은정의 진심 어린 말에 청중들은 깊이 감동했어요. 박은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박은정으로 살았던 45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성애그룹 사회공헌이사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특히 보육원 출신 청년들과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은정은 예전 청운각 동료들을 만났어요. 주방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행사장에 와서 박은정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정아, 아니 이제는 혜정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말 자랑스럽다. 주방장의 말에 박은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청운각에서는 여전히 은정이에요. 그 시간들도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박은정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정재현 회장은 딸에게 말했어요. 혜정아, 너는 내게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박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감옥에 있는 윤서연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윤서연은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은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박은정은 증오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박은정이 설립한 제2의 인생센터의 개관식이 서울에서 열리는 날이었어요. 40대 이상 여성들의 재취업과 자립을 돕는 이 센터는 박은정의 오랜 꿈이 실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박은정은 더 이상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개관식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새 직장을 찾은 분들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박은정은 무대에 서서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은정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로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박은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확신에 찼어요. 그때 저는 끊임없는 모욕을 당하며 무릎 꿇고 바닥을 치워야 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개관식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참석했어요. 돌아가신 김순자 할머니의 사진이 단상 한편에 놓여 있었고 박은정과 함께 고생했던 청운각 직원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박은정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이제야 돌아왔네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태석 청운각 사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맡게 되었죠. 박은정 씨, 아니 정혜정 이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은정은 예전 일했던 청운각 한식당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서빙하는 직원이 아니라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주방장과 동료들은 박은정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주방장의 말에 박은정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제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때 윤서연이 저를 괴롭혔던 것도 결국은 저를 이 자리로 이끈 운명이었나 봐요. 너는 우리 식당에서 가장 성실했던 직원이자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야. 밤이 되자 박은정은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40년 전 박은정이 유괴되어 사라졌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이제는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박은정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재현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혜정아,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었구나. 한강에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박은정은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45세의 새 시작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박은정이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은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박은정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찬란한 별빛 아래에서 한 가족은 40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과 아픔 끝에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온전히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는 결코 한계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과 차가운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승리입니다. 박은정으로 살았던 치열하고 고단했던 시간들도 정혜정으로 살아갈 희망찬 미래도 모두 박은정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현재를 살아가는 강인한 힘이 되었고 오늘 내딛는 용기 있는 발걸음은 밝은 내일을 향한 확실한 희망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박은정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은정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하고 확실한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인생에서 늦은 시작이란 절대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아팠더라도 그 모든 경험들은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